이강민의 잡지사 3월호 14번째 페이지 썬문답 시간입니다. 사랑이 죄라면 이분은 최소 징역형이죠. 사모할 썬, 구해야 할 킴,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징역형이 아니라 저는 무기징역이죠. 아하. 사랑은 죄입니다. 영원한 사랑. 네, 한번 그런 사랑이라는 죄를 지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요? 네. 아하, 저도 뭐 없다고 할 순 없겠죠. 아이고 이런. 최소 전과 5범이시네요. 전과 5범 정도. 예, 정확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아이콘 썬킴 씨이지만 지난 시간 말미에 무리를 일으키고 갔습니다. 어떻게? 왜요? 결혼은 아름다운 구속이 아니다. 그냥 구속이다. 이걸 이제 마지막 말로 남기고 와서 수많은 기혼자들을 선동하고 수많은 미혼 남녀들에게 불필요한 두려움을 심어줬습니다. 본인의 죄를 인정하십니까? 저는 괜한 희망 고문을 여러분께 드리진 않습니다. 아하. 팩트는 팩트 있는 그대로.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고 그 화려한 프로포즈,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아름다운 허니문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 앞으로 고생이거든. 고생을 하기 위해서. 허니문 사진 보면서 그때는 좋았지. 그 위안을 삼으려고. 그 사진 하나로 평생을 버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하,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군요. 뼈 가중 때리는 처벌하겠습니다. 뼈 때리는 가중 처벌. 진실이죠. 예. 저도 저희 에디터가 저를 불필요한 내장 지방을 은닉한 죄로 기소했기 때문에 오늘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썬문답에서는 형벌의 역사, 그중에서도 조선의 형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형벌. 자, 여러분 약간 일타강사 느낌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의 형벌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태장도 유사. 태장도 유사. 태장도 유사할까요? 대장도 유사할까요? 대장도 유사할까요? 모나리자 모나리자 이거 아니에요? 모나리자. 이게 뭐예요? 태장도 유사. 태장도 유사가 조선의 이제 5가지 기본 형벌인데, 네. 이게 5개. 태형, 장형, 도형, 아하. 유형, 사형이에요. 사형이 뒤에 있는 거 보니까 뒤로 갈수록 더 센 벌인가요? 뒤로 갈수록 점점 그 레벨이 올라갑니다. 아하. 근데 태장도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고유 그 형벌이 아니라 네. 이게 중국 당나라 때 만들어졌어요. 그 당나라 이전만 하더라도 아까 무슨 젓갈 얘기하셨는데 콩쥐팥쥐 젓갈. 그 실제로 그 정사 삼국지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 뭐 사마천이 쓴 사기를 네. 보면은 실제로 젓갈 형이 있었어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 중국 형벌 당나라 이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좀 약간 잔인했냐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의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의비가 뭐죠? 자를 의 코비. 코를 자른다. 코를 자른다. 막 코 무덤, 귀 무덤 막 이런 거. 그건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고. 그렇군요. 예. 어디서 들은 것만 많아가지고. 의비가 가장 뭐라 할까 레벨이 낮은 형벌이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 그게 제일 낫습니까? 코 자르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법가 사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 네. 뭐 육아는 당연히 공자 선생님이 만드셨고 그렇죠. 법가는 상앙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네. 이 어떤 사회를 통치하려면은 무슨 뭐 도덕이고 다 필요 없고 법이 제일 중요하다. 법으로 때려잡자. 법으로 때려잡자. 네. 무슨 뭐 예외 조항 없다. 네. 법이 최고다. 법치라는 걸 만든 확립한 사람이 진나라의 상앙이라는 사람인데 예. 이 상황이라는 사람이 그 진나라의 법치를 뿌리를 내리게 함으로써 진나라가 네. 나중에 그 중국 전체를 통일하게 됐어요. 진시황이. 효과를 봤군요. 진시황. 그렇죠. 그 진시황이 그 진나라였어요. 예. 근데 그 상황이 이 고위 관리로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태자가 그러니까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 이거예요. 왕자, 태자 다 필요 없다. 그래요? 그렇죠. 태자가 잘못을 했어요. 네. 뭔가 훔쳤어. 네. 태자를 벌하자. 그게 되나 근데? 근데 왕은 야, 내 아들이야. 너 좀 그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네. 대왕! 살살해. 예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법치주의는 그만큼 엄격해야 됩니다. 대왕 한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태자를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좀 전에 그 사람 숙청당했을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예. 태자의 스승을 대신 처벌했어요. 스승을 의비 코를 자르. 스승의 코를 잘랐군요. 잘랐어. 스승은 무슨 죄입니까 진짜? 그냥 아하. 학생 잘못 둔 죄죠. 예. 어쨌든 처벌은 내린 거지 않습니까? 네네. 태자가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예. 상황 너 두고 봐라. 어허. 아무리 법치고 뭐시기고 간에 네. 어떻게 내 스승님을 저렇게 해? 해서 이 태자가 다음 왕이 된 후에 상황을 숙청을 합니다. 상황을. 이 정도는 이제 의비가 가장 그 약한 벌이었고 네.
아까 젓갈도 있었고 당연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측천무후라는 중국 당나라의 여인이 있었는데 들어봤어요. 예. 측천무후가 자기의 그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그 젓갈을 이용을 해요. 여기까지. 나머지는 실제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 비방용이군요. 비방용이고. 그리고 요참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참은 뭐죠? 감도 안 오는데요. 요참. 네. 요참. 요. 참. 대박. 이거 예. 이거 연습 안 하고 한 거예요? 헤이 요. 참. 예. 참. 예. 이게 뭐냐면 정말 민망하네요. 예. 말보다는 약간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아. 허리 요자에 끈을 참자예요. 허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린다. 아니 진짜 이거네요. 허리를 끊어요. 그러니까 그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예. 조고라는 환관과 이사라는 재상 국무총리죠. 예. 서로 권력 다툼을 하다가 결국에는 조고란 환관이 권력 다툼에서 승리를 해요. 예. 그럼 당연히 자기 정적이었던 이사라는 재상은 숙청을 해야 되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요참형으로 처벌을 합니다. 이제 자르는 거죠? 그렇죠. 그 중국 역사를 보면은 실제로 국가 차원에서 네. 요참을 실시한 그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네.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나라 때 안 되겠다. 네. 이거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네. 아예 딱 시스템화를 시키자. 어떻게요? 아, 태장도유사. 아, 그래서 그 태장도유사가 이제 우리나라 삼국시대로 넘어오고 네. 고려시대 때 정착을 해가지고 조선시대 때도 이게 딱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아, 당나라의 형벌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였다. 수입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볼까요? 태형. 태형. 네. 1단계죠. 일단 이게 제일 가벼운 거죠. 때리는 거 아니에요? 때리는 건데 네. 회초리로 그냥 아, 회초리. 엉덩이 때리는 거예요. 그 정도. 그 정도. 이 정도. 한 대에서 50대까지. 아, 그럼 약간 좀 그 잔잔바리 경범죄자들이겠네요. 뭐 그렇죠. 그 지금 그 태형을 집행하는 그 몽둥이라기보다 회초리에 가깝죠. 네네.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1m를 넘으면 안 돼요. 1m가 넘으면 안 되고 이 두께는 1cm가 넘으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예. 회초리예요. 회초리. 네. 그 정도면 저도 받아봤습니다. 살면서. 어디서 언제요? 저희 뭐 아버지도 사랑의 매를 한번 드신 적이 아유 이런. 제가 뭐 땡땡이 쳐가지고요. 태권도 학원 안 가고. 있는 집안이셨네요. 학원 다니셨네. 태권도 학원은 뭐 많이 네. 다녔죠. 태형이 이제 가장 가벼운 처벌이에요. 한 대부터 50대까지. 장형은 뭐냐면 네. 몽둥이에요. 곤장할 때 장인가요? 이게 많은 분들이 네. 헷갈리시는데 네. 곤장 2대요, 3대요, 4대요 하잖아요. 네네. 곤장도 장형의 일종이지만 곤장은 군인들에게 보통 집행을 해요. 군법 집행. 아, 그래요. 사극에서 보면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다 때리던데. 그렇죠. 네. 곤장을 칠 때는 우리 배를 젓는 노같이 생긴 거 네. 이거로 때리거든요. 네. 대부분 군인들을 처벌할 때나 네. 아니면 국가 차원의 반역자를 처벌할 때 곤장을 쓰거든요. 그래서 사극 보셨을 때 네. 뭐 일반 뭐 백성이라든지 네. 여인네를 칠 때 곤장이요 댓글 쓰세요. 고증 잘못하셨네요. 아, 반성해라. 반성해라. 굳이 제가 뭐 아프네. 이강민이에요. 아니 근데 곤장 그거 엄청 아프다던데 이게 2단계예요? 곤장도 맞다가 막 죽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곤장뿐만 아니라 장형은 말 그대로 몽둥이거든요. 이거는 50대부터 100대까지예요. 100대가 넘으면 안 돼요. 아, 그럼 죽어요? 보통 60대 이상은 죽는다고 봐야 돼요. 아, 예전에 저희 장영실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잡지사에서. 지금 장형실 지금 개그하신 거죠? 아니야, 걔가 아니에요. 이거 진지한 얘기예요. 장영실 선생님도 그 세종대왕 가마 잘못 만들어서 70대를 맞고 그 뒤로 역사에서 사라지셨거든요. 그게 원래 세종대왕이 네. 기록을 보면 100대를 때리라고 했어요. 네. 장형. 네, 그랬다더라고요. 근데 근데- 뭐 감형해줬다 그랬나? 뭐. 근데 한번 네. 어명도 예.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긴 그렇거든요. 근데 100대를 쳐라 장영실 네. 해놓고 70대만 쳐라 그러면 좀 약간 없어 보이니까. 없어 보이니까 네. 그 치는 그 이 관리들이 네. 저 한 번 내리신 어명은 저희가 물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랬더니 세종대왕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뭐라고? 나머지 30대는 내가 맡겠다. 현명하시네. 그렇죠. 그럼 그거 어떻게 칩니까? 황을 어떻게 때려요? 이거 고증 잘 된 건가요? 잘 된 겁니다. 앞을 이거. 달리는 거 아니죠? 아니. 아, 오케이. 예. 장형은 네. 일반적으로 이제 60대가 넘으면 죽는다고 보거든요. 이제 100대까지 맞으면 이건 장사형이라고 해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아, 2단계도 끔찍하네요. 그럼 어딜 맞습니까? 보통 엉덩이인가요? 이게 이제 이것도 고증이 좀 잘못된 케이스가 많은데 네.
고려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태형도 그렇고 장형도 그렇고 예. 이건 등을 쳤어요. 등이 더 아플 것 같은데. 보통 더 이 예. 뭐라고 할까 생명이 위태로운 케이스죠. 척추가 있기 때문에. 엉덩이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없어요. 아하. 알겠고요. 아, 상상했잖아. 그 등을 척추를. 그러니까 이 태장 도유사가 아까 이제 당나라 때부터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중국에서는 이 태형과 장형을 등을 쳤어요. 야. 고려 때까지도 이걸 등을 쳤었는데 네. 이게 너무 잔인하다 해가지고 네. 세종대왕 때부터 이걸 엉덩이를 친 거예요. 세종대왕은 역시 자애로운 왕이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남녀 같은 경우에도 남자는 이제 볼기를 다 벗기고 쳤는데 네. 또 유교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여인들을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볼기라고 해서 어? 옷을 입힌 상태에서 물을 부어요. 그게 더 아픈 거 그게 더 아픈 그게 더 건데. 아픈 거 아니야? 쫙! 볼 따기보다 물 따기가 더 아픈 거거든요. 그게 더 아픈 거죠. 잔인한데. 예. 그러니까 태장도 도 같은 경우에는 구속한 다음에 네.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네. 1년부터 3년 그러니까 징역 3년이 가장 장기간이에요. 요즘에 징역형과 가장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징역형에 이제 그 노동형까지 포함된 거죠. 도형이. 가장 힘든 노동들. 뭐 대장간에서 일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뭐 짐을 뭐 등에 이고 간다든지 네. 이게 도형이고 네. 그다음 게 이제 유라고 해서 유배형. 우리가 알고 있는 귀양 가는 거거든요. 네. 오늘 태장도유사 하면 방송 끝나는데 벌써 이후까지 가도 됩니까? 아, 더 있습니다. 걱정하지 믿고 마십시오.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배형. 예. 유배형. 예. 유배형은 기본적으로 장 100대 맞고 출발해요. 아 진짜요? 네. 얹어서 가는 거구나. 장형 얹고 유형이구나. 예. 도형도 네. 저기 이제 그 구속도 네. 일단 60대 70대 맞고 시작해요. 근데 보통 대부분 다 죽어요. 장독 올랐다고 해가지고. 그래요. 예. 이게 기록을 보면 어느 정도냐면 10대부터는 볼 수가 없대요. 끔찍해서.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 막. 그래서 조선 후기 때 그 기록에 따르면은 네. 중국 청나라로 사신단이 조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예, 예. 이제 그 노비들을 데리고 갔어요. 네. 사신들이. 네. 근데 이 조선 노비들이 청나라 수도 이제 연경 베이징에서 네. 도둑질을 했네요. 그리고 청나라 그 백성들을 또 두둑이 팼네요. 그래요. 예. 이게 국제 문제가 된 거예요. 예. 저거 빨리 처벌하라 해. 된 거예요. 예. 어떻게 처벌하면 되겠냐? 너희 나라에 무슨 뭐 태형 장형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있고 그거 때려라 해.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알았다고. 예. 야 끌고 와. 예. 해서 베이징 한복판에서 네. 사람들 우 몰려나고 와 저기 조선 노비 지금 조선 태형 노비. 맞는다 해. 장형 네. 맞는다 해. 구경거리죠. 구경거리죠. 예. 해서 이제 장형이었어요 그때는요. 네. 들고 와서 한대요. 이거 꼭 외워야 이거 외쳐야 돼요. 이거 숫자 까먹으면 엄청 억울하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치다 보면 내가 몇 대까지 쳤더라.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록하기 위해 가지고 예. 한대요. 그러면 그 붓으로 네. 1 긋고 예. 2대요 긋고. 지금 그분 청나라분 아닌가요? 예? 이, 얼, 산스. 붓으로 그어가면서 네. 꼼꼼하네. 아니. 조선인이 사신단이 친 거예요 직접.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네. 그래 우리가 치겠다. 우리가 여기서. 책임지겠다. 우리가 책임지겠다. 네. 쳤는데 네. 10대 치고 난부터는 이게 끔찍히 너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베이징 사람들이 충격받았군요. 예. 베이징 그걸 보던 아녀자들이 네. 까무러치고 울고 끔찍해가지고 아유. 그래서 청나라 관리가 달려와가지고 네. 그 정도면 됐다 해. 그만해. 그만하라 해. 이렇게까지 원한 건 아니었어. 이 정도로 잔인한지 몰랐다 해. 10대에서 말렸다는 기록이 그러니까 있어요. 장형만 해도 엄청 아픈 겁니다.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 지금 그 유배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 100대를 맞고 맞고 출발해요. 시작하니까 100대를 맞고 출발. 길도 못 떠나겠네요. 대부분. 죽어요. 네. 유배 떠나기 전에. 예.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저기 누구냐 술을 못 드셨던 정약용 선생님. 예, 다산정약.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강진에서 유배하셨잖아요. 예. 근데 말이 유배지. 네. 그냥 놀러 가신 거예요. 놀러 가셨다. 거기서 제자들 모아가지고 네. 학문도 가르치시고 네. 목민심서 등등등 책도 저술하시고 예. 어허. 차도 연구하시고 뭐 연구는 하셨지만 네. 놀러 가셨다라고 하면 또 정시 가문에서 지금 탤런트 정혜인 씨 포함해서 지금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저의 영광이죠.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잡지사를 위해서. 잡사를 헌신. 사신성인하겠습니다. 근데 집필도 많이 하시고. 집필도 많이 하시고. 오래 계셨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정약용 선생님이 결정적으로 귀향을 하게 된 이유가 예. 어사였어요. 어사, 암행어사 할 때 어사. 그렇죠. 네. 그 어사 생활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어사가 이제 암행어사도 있고 여러 가지 어사가 있거든요. 예. 암행어사가 우리 하도 이제 그 누구냐 이몽룡 씨 때문에 네. 뭐 암행어사 출두요 이것 때문에 그 몰래 숨어 다니시는 분을 알고 계시는데 네, 맞아요. 어사는 말 그대로 임금의 특사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갈 수도 있고 임금이 먼저 알아와라 그러면 알아올 수도 있고 이게 숨어갈 필요는 없다. 숨어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네. 대놓고 가는 케이스도 있고 예.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사 일을 정약용 선생님이 예. 그러니까 FM대로 사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가지고 어디 탐관오리가 있다. 그대로 보고하고 그럼 탐관오리가 또 열받아가지고 자기 라인 따라서 또 위에 또 조정이 올렸겠죠. 예. 저 사람 누군데 와가지고 저러냐. 네. 그 찍힌 거예요 반대파한테.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유배를 떠났는데 강진으로 예.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네. 유배를 떠날 땐 100대를 맞아야 돼요. 그 이분도 맞으셨나요? 아니요, 안 맞았어요. 아, 왜 예외죠? 속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전은 뭡니까? 대신 돈으로 퉁치는 거예요. 아. 속전. 이거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에요? 정씨 집안에서 지금 어떡하려고 지금. 그래서 좋아하는 분인데. 4대 부들 보통 뭐 추사 김정희 선생님도 예, 그 예. 제주도 서귀포로 유배를 가시잖아요. 추사 선생님도 네. 안 맞으셨어요. 속전. 이 돈으로 좀 감형할 수가 있군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이 4대 부들은 네. 100대를 맞고 출발을 해야 되나? 네. 다 속전으로 이거는 퉁치고 넘어가고 유배만 가셨다. 어쩐지 사극에서 유배 가는 분들은 이렇게 뭐 사진은 좀 멀쩡한 상태로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유배가요. 네. 이것도 대명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명나라 조선에 이제 많은 형벌이라든지 시스템이 명나라 제도를 그대로 이제 답습을 했는데 네. 유배 같은 경우에도 나 진짜 대명률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네. 그 대명률에 따르면은 이제 키로수로 말할게요. 네. 죄의 경량에 따라 가지고 네. 700km에서 2000km까지 보내라.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2000km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서 부산이 400인데. 400인데. 예. 아니, 우리나라 실정이 좀 바꿔야 되는데 2000km로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뭐 저기. 뺑뺑 돌아가야 돼요. 일부러 뺑뺑이를 돌다 갑니까? 그러니까 2000km 채워야 돼. 뺑뺑뺑뺑뺑 도는 거. 야, 마일리지 얼마 나오냐? 아, 키로수 좀 재봐. 개수 채워야 집에 보내주는 PT 선생님처럼. 다 돌고 보길도로 가세요. 돌고 딱 채워서. 예.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네. 기한이 있어요.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까지 도착해라. 2000km 뺑뺑 돌다가 네. 늦게 가잖아요. 네. 그럼 추가 형량이 가산이 돼버리게. 강행군이네. 가야 돼요. 예. 그리고 또 갈 때까지 경비는 본인이 돼야 돼요. 그래요? 밥값. 아니 그럼 그 2000km 같이 끌고 가는 그분 뭐 포졸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분들 밥값도 돼야 돼요. 그분들 발병 나셨을 것 근데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이제 백성들은 예. 유배까지 못 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네, 이제 장영에서 끝나버리고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4대부들은 다 이제 그 이른바 사식을 다 바리바리 쌓아줬다고 해요. 집안에서. 정약용 선생님도 다 집안에서 반찬 다 보내주시고 하인들도 데려가고. 하인도 데려가고. 그렇죠? 예. 네. 이제 유배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심각했던 유배가 뭐냐면 네. 정약용 선생님은 굉장히 잘 풀린 케이스고 그래요? 말 그대로 지금 그 강진에 가면 다산초당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정약용 선생님이 학문하신 집 있죠. 남아 예. 있거든요. 최악은 위리안치라는 게 있어요. 위리안치. 네. 이건 또 뭡니까? 위리안치가 위가 둘러싸다 위고 예. 리가 그 이 벽 리예요. 예. 말 그대로 벽으로 둘러싼 유배인데 예. 일반적인 유배는 그 동네를 돌아다녀도 되거든요. 그래요? 마실 나가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은 강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요, 위리안치는? 거기 뭐냐? 네. 그 정약전 선생님은 네. 거기서 동네에서 수영도 하시고 바다에 들어가서 그분 그거
생물도감 쓰신 분인가요? 그렇죠. 아, 그죠. 전북도 따오시고 아, 그러네. 선텐도 하시고. 그 영화 봤어요. 아, 네. 선텐도 하셨나요? 그렇죠. 지금 정씨 집안 지금 선텐은 몸에 좋습니다. 비타민 D 섭취를 위해서. 세로토닌. 네. 네. 근데 위리안치 같은 경우는 유배의 끝판왕인데 네. 그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은 네. 초가집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안에 들어가신 후에 대나무나 쌀이 가지고 삥 둘러싼 걸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집에 들어가서 네.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그 집 안에서. 아, 보통 이 대나무나 쌀이의 벽 높이가 9m거든요. 9m나 돼요? 햇볕이 안 들어가요. 이건 진짜 심각하네. 햇볕이 안 들어가요. 그냥 그러니까 월담은 꿈도 못 꾸겠네요. 예. 월담은 아니라 땅을 파고 쇼생크 탈취까지 차라리 그게 낫다. 시도한 케이스가 딱 한 케이스가 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예. 연산군이 이제 폐위를 당한 다음에 예. 이제 그 세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들이. 예. 이제 폐세자를 당한 그 사람이 예. 똑같이 위리안치를 당했어요. 예. 아버지 연산군도 강화도에 가면 교동도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위리안치를 당하고 아들도 위리안치를 당했는데 네. 이렇게나 죽을 수 없다. 숟가락 가지고 파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쇼생크 탈출을 하셨네요. 똑같아요. 20일인가 21일인가 예. 열심히 땅을 팠어. 난 나간다. 네네. 난 나간다. 네. 한 달 후면 나간다. 어떻게 참 됐죠? 그 운이 없으신 게 네. 땅굴을 파가지고 드디어 해변가까지 도착을 했어요. 딱 드디어 자유다 했는데 거기서 포졸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오셨어? 앤디가 수급하고 나와서 프리덤 외쳤는데 프리덤! 헬로 excuse me 웰컴 웰컴. Go back to prison.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위리안체를 당했다고 하는 거는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극도의 고통과 좌절감을 느끼다가 죽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유배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이거든요. 네. 왕만 감형을 할 수가 있어요. 왕만 다시 컴백하라. 이 명령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다 평생 죽어야 돼요. 예. 그리고 네. 지금 여러 가지 사형 같은 경우에 마지막 사형입니다. 사형. 예. 일단 교형이 있고 참수형이 있어요. 교형은 교형은 예. 목 졸라 죽이는 거. 참수는 목을 치는 거가 예. 있는데 네. 우리가 사약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가장 인자한 사형법이에요. 사약 정도면 그래도 좀 품위를 지켜주는 편이다. 왜냐하면 이 사약할 때 많은 분들이 사자가 네, 죽을 사자를 알고 계세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요. 그 은혜로울 사자예요.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왜냐면 조선은 유교 국가잖아요. 네. 참수나 이런 거는 뭐 거열형, 능지처사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주신 몸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네. 부모님이 주신 몸은 그대로 유지하게 만들어 주신 왕의 은혜에 감사하다. 해서 그 약이 사약이에요. 퍽도 감사하겠다. 퍽도. 그거 지금 받는 사람이. 왕 디스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주희 씨 종신해서 지금. 저도 전주희 씨고요. 진짜요? 예. 그렇죠. 어쩐지 왕족같이 보였어요 지금.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예. 뭐 이 드라마나 영화는 고증을 잘했어요. 이제 왕이 이제 사약을 내려주시면은 네. 왕이 계신 쪽으로 절을 하고 감사합니다. 맞네. 절을 하고 네. 사약을 마시는데 예. 한 번에 안 죽어요. 안 죽습니까? 보통 이게 고정이 잘못된 건데 이 드라마에서는 약간 주조연급은 오래 좀 끌고 단역급은 바로 죽고 그러던데. 그 영화 특히 장희빈 같은 경우에 예. 그 놔라 네. 난 안 마신다. 하여튼 강제로 이제 입에 사약을 부어 넣으면 우랄락 피토하고 죽잖아요. 그렇죠. 아유, 드라마에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이제 사약이 이제 보통 그 비상이라는 독약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아요. 그래요? 네.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송시열 선생 같은 경우에는 예. 세 잔 먹었는데도 반응이 없는 거. 진짜. 이게 뭐가 은혜야. 이거 빨리 끝내는 게 낫지. 그래서 옆에 갔던 금부도사가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몸에 받으셨구나 사약이. 예. 사약 체질이시라고. 예.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곤란하십니다. 예. 근데 금부도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내가 빨리 내가 죽겠네. 그래서 입에 일부러 상처를 낸 다음에 독이 더 빨리 퍼지려고. 그리고 기록을 보면은 저기 이제 임형수라고 예. 명종 때 이 사대부 감명이 있었는데 네. 명종은 문정왕후 시대잖아요. 엄마가 쥐락펴락.
문정왕후 그 당시 이제 여주라고 여자 왕이었는데 그 문정왕후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사약을 받습니다. 네. 임형수란 사람이. 네. 기록에 따르면 사약을 16잔을 마셨어요. 이것도 세야겠네 숫자. 15잔이요. 그냥 고3 차 마시듯이 계속 마셨군요. 아니 그러니까 예. 기록에 따르면은 네. 임형수란 그 사람이 네. 계속 마시다가 네. 이제 여유가 생긴 거예요. 아, 진짜 금부도사한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나눠 드실래? 그대도 한 잔? 먹어보니 괜찮아 이거. 원샷. 좀 제대로 타와라. 제대로 타와라. 뭐 이게 뭐 하는 거냐? 나 짝퉁 사약이냐. 나 큰맘 먹었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16잔 먹었는데도 안 죽어가지고 교형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자기 아들들을 불러요. 굉장히 쿨했어요. 예. 마지막 순간에. 임영수 선생님. 예. 아들들을 부른 다음에 예. 이런 말 합니다. 뭐라고요? 야! 너도 공부하지 마. 왜요? 공부해봤자 아빠 나 봐. 이렇게 된다고. 너는 과거 시험 보지 마. 이거 실제로 기록이 돼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금부도사는 마지막 그 상황을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예. 야, 너 첫째, 둘째, 예. 과거 보지 마. 그때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까지 공부한 건 어떡하라고요? 진짜로? 진짜로. 그때 아빠가 뭐라는지 하시는 줄 알아요? 뭐라고요? 야, 그러면 문과 말고 무과 봐. 너 장군데. 그게 유언입니까? 그 유언이야. 아하. 너 과거 보지 마. 금부도사 기록 열심히 했네. 그렇죠. 예. 아빠가 무과 시험 보라고 하셨다. 사약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약을 네. 먹고 바로 죽는 거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선생님, 아까 능지처참이랑 거열형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차이가 있습니까? 거열형이 우리가 말하는 네. 이제 팔다리와 목을 소나 말에 묶어서 그 이른바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이 거열형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양팔, 양다리 5개로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게 거열형인데 보통 우리가 능지처참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네. 능지처사가 맞아요. 능지처사. 능지처사가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표현인데 예. 능지처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능지는 뭐냐면 낮은 언덕을 넘어간다예요. 그래서 천천히 최대한 고통을 주면서 죽인다. 오랫동안 죽인다.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면서 죽이게 만드는 것이 능지처사거든요. 어떻게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거열형이에요. 거열형도 능지처사에 포함되는 거군요. 그렇죠. 거열형이 능지처사의 한 종류인데 네. 능지처사 중에서 중국에서 가장 많이 썼던 게 뭐냐면 네. 청나라 말기까지 이게 집행이 됐어요. 네. 오죽 했으면 청나라 말기다 보니까 사진이 남아 있어요.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사진 찍은 거예요. 저거 뭐냐고 저거. 예. 요건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중국의 능지처사 중에 가장 잔인했던 게 뭐냐면 조그만 칼로 조금씩 잘라요. 신체를. 기록에 따르면 3,300번을 잘랐다. 그러니까 약간 비유가 좀 잔인하긴 하지만 약간 회 뜨는 느낌처럼. 딱 그거예요. 이틀 3일에 걸쳐가지고 기절하면은 뺨 때려서 깨우고 그리고 오늘 못 끝내면 네. 저녁에 옥에 가뒀다가 다음날 다시 하고 그리고 기력이 떨어진다. 그럼 죽을 강제로 먹이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빨리 안 죽는 게 제일 고통스럽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보기가 그렇잖아요. 제발 좀 빨리 죽여달라고. 못 보죠. 네. 그런 경우에 뇌물을 받고 네. 이 형을 집행하는 형리들이 네. 일단 죽인 다음에 하는 척을 했다. 하는 척만.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가족들이 제발 좀 빨리라도 죽여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돈을 줬군요. 그 참수형 우리나라 이제 목을 자르는 참수형 보통 우리가 이제 망나니들이 하지 않습니까? 백정들이 예. 그것도 뇌물을 많이 줬어요. 뭐 빨리 해달라고, 빨리 끝내달라고. 정확하게 달라고. 이 경추 3번과 4번 사이를 정확하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래요. 예. 이 잘못해가지고 뼈를 때려버리면 고통을 느끼다가 안 죽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발 정확하게 좀 쳐달라고 가족들이 뇌물을 줬다고 합니다. 경추 3번과 4번 사이. 네, 그때 왜 받아서 적고 계세요? 형벌 전문가 너무 전문 용어가 나와서 감탄했습니다. 경추는 보통 우리 목 디스크 얘기할 때 얘기하죠. 끝으로 선생님 대신 매 맞아주는 알바가 있었습니까 조선시대에? 매품팔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직업이에요. 매품팔이가요. 예. 매품팔이라고 해서 대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 경국대전도 그렇고 예. 어떤 죄에 태형, 장형을 몇 대 때려라라는 건 기록에 정해져 있지만
세게 때려라 살살 때려라 없어요. 아 그러네. 예. 그럼요. 그래서 예. 야 탁! 야 톡! 이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이 대신 돈 받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냥을 받았다. 네. 그러면 한 30냥을 곤장 치는 그 형님한테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대신 맞으러 온 매품팔이니까 살살 쳐. 위민하자. 우리 이것도 비즈니스니까 네. 알았어. 톡 한 대요, 두 대요, 세 대요. 그런데 아 참. 예. 이게 보통 이제 한 번 그 보통 맞는데 예. 7냥을 받았대요. 아, 그 알바하는 사람이. 알바하는데 이게 7냥이면 지금 시세로 환산해 보면 한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오. 하시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이제 청성 고수익 알바네 그래도. 예. 그렇죠. 청성잡기라는 조선 후기의 그런 그 백과사전에 따르면은 예. 이런 케이스가 있대요. 어떤? 보통 매품은 하루에 한 번만 맞아야 돼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욕심이 나가지고 이제 2번을 맞았대요. 아, 네. 한 번만 꾹 참고 한 번만 하자. 한 번 맞아. 얼마나 기구한 뭐 집안 사정이 있었겠어요. 예. 근데 이제 하루 2탕 뛰고 집에 간 거예요. 이제 부인이 예. 남편 보고 여보 한 판 더 뜨지. 한 번 더 갔다 와라. 지금 쌀이 모자라다. 쌀이 모자라다. 아, 아들 분유값이 모자란데 독한 분이네. 기저귀 값도 모자란다. 여보 예. 눈 딱 감고 예. 베이비 원 모어 타임. 이분이야말로 진짜 매 맞는 남편이네요. 그래가지고 세 번. 내몰렸어요 지금. 그래 여보 난 당신을 위해서 예. 한 번 눈 딱 감고 베이비 원 모어 타임. 그래서 세탕을 띄었다. 세탕을 띄고 전설 같은 얘기군요. 세탕을 띄고 예. 돌아가셨대요. 매품팔이 레전드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저 몸으로 때우는 고수익 알바의 전형. 예. 하시겠어요? 만약 있다면은? 근데 이분들이 뭐 아무리 돈이 궁해도 진짜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했겠죠 이분들이. 정말 초이스가 없어가지고 마지막 그렇죠. 초이스가 이거였겠죠, 솔직히.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자, 끝으로 범죄를 생각 중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상 편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범죄라는 것은 예. 여러분들이 한번 저지르면 어딜 가시든 꼭 처벌이 뒤따릅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에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이 죄책감에 휩싸여서 사실 바에는 지금 당장 자수하십시오. 112, 113. 여러분 옆에 있는 전화기를 드십시오. 113은 간첩 신고 아닌가? 간첩도 들으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참 그 정약용 선생님 후손께는 제가 대표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뭘 사과를 드려요? 예.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주선의 형벌에 대해 알아봤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